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평택 위클리 뉴스 이하경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평택 시민들에게 수학 편의를 제공하는 평택시 장업관이 첫 입사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150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2주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는 활용도가 낮고 오래 방치된 마을 공간을 마을 공동체 활용 공간으로 개선하는 따복사랑방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 12월 16일 평택시 원평로 39번 길에선 평택 시민과 이주민들이 문화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따복사랑 홈 공동체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주민 50여 명이 참여한 개소식에서 주최 측인 따복사랑방 사업단은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따복사랑방 운영진을 임명했습니다. 한편 따복사랑 홈 공동체는 송북동 오저마을에 이어 원평동에 두 번째로 개소한 곳으로 다문화 교육과 주민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택시와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12월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창출 등 6개 분야를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약서에서 한국야쿠르트는 평택시민 우선 채용, 평택시민 되기 운동, 평택 소재 업체 이용, 그리고 지역 농산물 사용 구매 협조 등에 서로 적극 협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평택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기업 경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야쿠르트는 향후 총 670억 원을 투자해 평택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12월 19일 2017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집행부의 업무 현황과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2018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정례회에선 사업건설위원회 소속 이희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평택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조 4,5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인 2,28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평택시의회는 이 중 총 233억 8,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성공적인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이충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자원봉사자 발대식은 하나된 열정, 하나된 경기란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강 평택시장 등 내빈과 자원봉사자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총 2,066명의 자원봉사자가 경기도에서 선발됐습니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내년 2월까지 기본교육과 리더봉사자 교육을 받은 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거버넌스 행정의 가치 구현과 공직자의 인식 전환을 목표로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온 평택시는 지난 12월 20일 평택시청 휴카페에서 관련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 되돌아보기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선 그동안 참여했던 강사와 패널, 그리고 청중들이 모여 거버넌스 포럼의 현 주소를 살피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평택시의 거버넌스 포럼은 지금까지 총 14회 진행됐으며 포럼에 참여한 강사만도 22인에 이르는데요. 사람, 참여, 갈등, 조화, 그리고 또 다시 등 총 5가지의 키워드를 놓고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인문학 공동체 여럿의 문영일 사무국장은 거버넌스 포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소통 행정으로 가는 바른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산업단지와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 등 평택시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지난 12월 2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옴부즈맨 자문위원회 회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재광 평택시장과 김국광 화인클린 대표이사를 비롯해 평택시와 기업 관계자 14명은 평택시 시정을 공유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이날 옴부즈맨 회의에서 발굴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예정입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730여 명에 이르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체육 한마당이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 협의회와 경기 남부 하나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체육대회에는 북한 이탈 주민 250여 명이 모여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스포츠 제전을 벌였습니다. 북부 노인복지관은 지난 1년간 수고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의 날 행사를 지난 12월 18일 국제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팽성노인대학 대강당에서 팽성노인대학 정규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북부노인대학은 지난 12월 21일 북부노인대학 대강당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335명의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2월 2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에너지 분야에 공을 세운 기업인 2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어느덧 2017년의 마지막 위클리 뉴스를 전하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희망톡톡 평택TV 위클리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2017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18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 위클리 뉴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넷째 주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